만약에 계속해서 분쟁이 계속된다면 국제유가는 물론이고 원자재 가격 또한 상승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증시나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자,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떻게 전쟁이 발발이 됐고 어떤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 이란이나 이슬람권에서 그 라마단이 끝나고 나서 3일 동안 이제 축제 기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축제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축제 기간 때는 공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란이 이제 미리 이제 우리 공격할게, 반격할게 공표를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본토를 때렸죠. 근데 이제 이거 때리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월 31일 날 3월 31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무슨 날이었더라? 3월 31일. 무튼 3월 31일 날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그 내에서 10만 명 이상이 그 반정부 시위를 이렇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뭐 소고기 불매 운동, 뭐 미국산 소고기 뭐 그 불매 운동 그런 한 것처럼 이스라엘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때리기 전에 그래서 막 이때 어땠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네타냐후 그 정부가 막 흔들리고 있어. 네타냐후 정부가 민심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날 4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을 F-35로 폭격을 때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러니까 그 다음 날딱 10만 명이 시위 딱 나오고 나서 다음 날 폭격을 때린 거죠. 근데 이 10만 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 얼마 조금 모인 것 같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스라엘 인구가 930만 명이에요. 그 중에 10만 명이 참석했다는 건 참석률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네타냐후 총리 임기가 26년도 10월까지입니다. 근데 야 빨리 교체해라. 쟤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뭐 때문에 열렸냐? 그래서 봤더니 반정부시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 대한 이런 마음에 안 든다. 요 내용이랑 그리고 포로들 인질 석방 촉구해라. 빨리 우리 인질범들 빨리 석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촉구하는 내용의 그런 이제 대규모 이렇게 시위가 열렸는데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그 총리직에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총 120석에서 64석으로 겨우겨우 당선이 됐어요. 이분은. 이분이 그 겨우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죠? 의원 내각제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해. 4년 임기인데도 수차례 교체가 될 정도로. 그래서 다음 후보, 다음 대선 주자를 어떻게 한다? 다음 총리를 자리에 앉히자. 그런 내용의 시위가 열렸던 겁니다. 시위가 열렸고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생각이 어떠냐면은 하마스 공격에는 동의를 해. 열받아 나쁜 놈들.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막 희생당하고 죄 없는 국민들 막 그 살해당하고 막 죽는 거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다음 지역인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220만 명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120만 명이 민간인이야. 근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어. 다음 타자로. 근데 거기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민간인들 거의 절반 이상이 사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위대가 열린 겁니다. 여기가 또 라파흐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태원, 홍대 그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웃긴 게 3월 달에 얘네들이 하마스랑 어떻게 보면 좀 휴전을 하자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는데 자, 하마스 수장, 아들, 손자, 이스라엘 공습의 몰살, 인질 휴전 협상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우리 휴전하자 협상을 맺고 나서 며칠 뒤에 종교 집회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그 하마스 대표 아들 3명이랑 뭐 손자 손명 해가지고 거의 4명 타고 있는 차를 표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뭐 미사일을 때렸는데 누가 옆에 있다가 다쳤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노리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휴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바이든이 계속해서 야 휴전해라. 하마스라는 거 해라. 나 지금 대선 너 때문에 지금 흔들린다. 알겠어. 그래 놓고 뒤에서는 하마스 대표 가족들을 살해했죠. 지금 이스라엘은 휴전 생각 없다는 겁니다. 전쟁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매스컴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국민들도 어떻게 해요?
네타냐후 정권에 등을 돌려버렸죠. 그리고 지금 말들이 많은 게 뭐냐면 뭐 할리우드에 그 유대인 영화 제작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뭐 선물이랑 돈이랑 이런 거 받은 것 때문에 돈을 받고 이제 매스컴이나 이제 보도에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광고를.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가 조금 좋아하는 언론사랑 싫어하는 언론사가 있는데 좋아하는 언론사를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네타냐후가. 그래서 국민들은 당연히 표심이 안 좋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네타냐후 비서가 있었는데 이 비서가 네타냐후가 얼마나 비리가 있고 돈을 받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혐의를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끝났다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이제 법정으로 들어가서 깜빵에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족까지. 자, 네타냐후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말이라고 할 뻔했네. 죄송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 잘생겼죠. 유대인이라서 그러면 잘생겼어.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고급 아파트입니다. 고급 아파트에 지금 막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징집을 해야겠죠. 예비군을 이제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전쟁 초기에 30만 명 소집했고 추가로 6만 명 소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 가족들, 그러니까 좀 젊은 남자들, 내 가장들 다 전쟁터로 끌려가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막 속상하고 슬프지. 근데 막상 총리의 아들인 이 네타냐후는 어떻게 해요? 총리의 아들인 네타냐후는 미국 최고급 아파트에서 한 달에 월세가 700만 원 정도. 최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막 휴대폰 보고 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스컴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질 나는 거지. 이스라엘 국민들은 데모하고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또 해변에서 노는 것도 모습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 아들내미 아드님을 또 이렇게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2주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들어왔다가 그거 비행기 값만 해도 뒤집어진다 그래요. 왕복 항공 요금만 해도. 그래서 막 여론이 막 들끓고 막 시작하니까 이게 영국에서 아마 나왔다고 합니다. 여론이. 영국 언론에 그날 막 보도되고 막 그러면서 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돌아와가지고 막 구급 서비스도 전화 받고 막 행정 업무도 보고 이런 것도 매스컴에 딱 보여주고 2달 정도 잠잠해지니까 다시 마이애미로 출국해. 그리고 또 네타냐후가 이제 아들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SNS로 국제 무대에 지금 도움을 뭐 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고 좀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승질이 났죠. 자, 아들내미만 그러냐? 아니죠. 와이프도 문제입니다. 사라라고 그 이분의 뭐 인성이 막 뭐 지금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렇게 뭐 집사라던가 아니 총리 이제 관저 거기 안에서 이제 그 뭐랄까 수발을 드는 그 직원분한테 갑질을 하고 막 막말을 해서 지금 그거 혐의 때문에 안 그래도 소송까지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로 한 천 얼마 115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음식을 그렇게 그따구로 만드니까 내가 이렇게 살이 쪘잖아.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도마 위에 오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제 못 견디는 거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휴가 못 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들어. 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네타냐후가 말을 잘 들어야 그래도 유대인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야 전쟁하라면 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도 널 좀 더 챙겨줄 수 있지. 근데 네타냐후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이제 그 정부의 이제 집권당 호응도도 그렇고 지금 당장 그 총리가 교체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럴 때 미국도 네타냐후를 막을 수가 없어. 그럼 미국 입장에서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미국 입장에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바지 사장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누구냐? 자, 이스라엘 새 총리의 중도파 간츠 지명. 지금 미국 정부에서 물밑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간츠라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국민통합당 그 대표입니다. 이분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뒤에서 수작업으로 미국 정부 애들이. 그래서 지금 지지율을 최근에 봤더니 네타냐후 지지율이 한 30%대, 그리고 야당 수장의 베니 간츠 이분이 한 55%에서 60%대. 그래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이분 그 네타냐후 지지율이 20%대도 안 됐었어요. 진짜 잘 나와야 20%대인데 이스라엘 그 이란 막 전쟁 터지고 막 하마스 전쟁 터지고 나서 그래도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츠한테 한참 뒤쳐주고 있다. 미국은 지금 당연히 자기네 말 안 들으면 당연히 수장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 70% 이상이 하마스 전쟁 끝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됩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민들도 지금 그 총리를 교체하면 전쟁 중에 좀 위급하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네타냐후는 지금 뭐를 하고 싶을까?
전쟁을 지속해서 자기의 임기를 연장시켜야 될까? 아니면 전쟁을 빨리 종결시켜야 될까? 네타냐후는. 전쟁을 지속하면서 자기 지지율을 올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당연히 안 듣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야 우리 화해하자 하마스랑 서로 손잡고 뒤에서는 하마스 대표 가족들 몰살. 표적 공격.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키우고 있는 분이 간츠 이분이고 국민대표당.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9월달 총선 다시 업자 갈아엎자 9월달에 요거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9월달이면 미국의 11월 대선이니까 참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번에 간츠가 그 미국을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슈머 상원 원내대표라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간츠랑 만났어. 워싱턴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은 카멜라 그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미국에 있는 바이든 정부의 좀 실세들, 고위급들 이런 분들이랑 회담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 수마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무슨 얘기했을까? 야 빨리 교체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어 알았지? 지금 네타냐후 말 안 듣는 거 알지? 네타냐후 요거 보고 승질 나죠. 이스라엘 총리 한 명인데 네가 뭔데 간첩 가냐? 미국 정부 가서. 무슨 얘기 했냐? 간첩가 정부 승인도 없이 미국을 갔냐? 격분을 합니다. 그럼 네타냐후는 미국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정부 막 민심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말하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말들이 많고 그리고 하마스 뭐 팔레스타인들 그 희생양들 민간인들 왜 죽이냐 우리가 조금 더 해가지고 좀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조금 본인들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막 그 이스라엘의 구호품도 갖다 주고 싶고 하고 싶은데 네타냐후가 이거를 막았어요. 육로 개방을 해줘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지금 그 전쟁 중이잖아 안 되잖아. 그럼 미국 입장에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국민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낙하산으로 이렇게 떨어뜨렸어 구호품을 이스라엘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 영토가 워낙 좁고 이렇게 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 구호품에 깔려가지고 막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언론들도 안 좋아지고 있고 바이든 정부도.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바라는 건 전쟁 그만. 근데 네타냐후는 어떻죠? 할 수 없죠. 왜? 자기의 정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란이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공격을 안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뭐냐면 이란 같은 경우에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할 이런 돈도 없을 뿐더러 얘네들이 얻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관심. 미국한테 슬슬 건드려가지고 야 바이든 너네 11월 대선이지. 근데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쏜 거 봤지? 경제적으로 좀 얘기 좀 하자. 북한이 항상 우리한테 뭐 그 바닷가에다 뭐 대포동 쏘고 뭐 미사일 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쌀 떨어졌어. 힘들어. 좀 돈 좀 줘. 우리 좀 봐줘. 관심이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요거는 또 역사적으로 가야 되는데 요건 또 한 2시간 걸려요. 원래 사이가 좋았습니다. 얘네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네들 그 영토도 2000 몇 킬로였나 하여튼 멀리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악화 심정이 뭐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뭐 때문에 틀어졌냐면 시아파, 존파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멀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란의 핵무기. 핵무기를 뭐 지금 뭐 하고 있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지하에서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본인들의 입지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국방비도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앞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방송 재밌네요. 재밌죠?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증시나 아니면 지금 중동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거고 대응을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예상도 할 수 있을 거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뭐를 원하냐면 이란이 조금 더 세게 보복해 주기를 원해. 근데 이란이 보복을 했고 이번에.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를 칠 가능성이 높냐면 이란에 뭘 칠 가능성이 높을까? 원전 시설. 그리고 뭐 또 원유 생산, 정유 시설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유 시설을 치면은 미국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너무 쿠사리를 먹기 때문에 원전 시설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란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뭘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역할이죠. 안 그래도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고. 여기가 전 세계 한 30% 정도 원유가 수송되는 해협입니다.
여기가 막힌 다음 국제유가 바로 뛰죠. 바로 뜹니다. 자, 그리고 경제방송이나 언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국제유가, 호르무즈 해협, 요 얘기들 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해서 더 커진다고 하면은 뭐가 위험하냐면 원자재, 원자재. 이게 위험합니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 그래서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요거 관련된 주식 사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뭐 말씀드렸죠? 어떤 주식? 군수품, 국방. 얘네들 좀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뭐 철이 됐던 아니 구리가 됐던 알루미늄이 됐던 얘네들 가격 미친 듯이 오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국제유가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이거 보셔야 된다. 그리고 방위산업 요런 애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코인이슈야. 전쟁이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냐?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지정학적 위기가. 요거는 이따 우리 그 멤버십 방에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러우 전쟁이랑은 살짝 달라요, 중동 전쟁은. 만약에 커지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잔잔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러우 전쟁은 미국이 직접 참전할 수 없다는 거고,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전쟁은 미국이 참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란과 이스라엘 직접적으로 막 진짜 러우 전쟁처럼 막 터지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커지고 뭐 줄어들고 이거는 운명에 맡겨야 돼. 내가 뭐 낮다고 해서 뭐 낮은 것도 아니고 커진다 해서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까지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막 더 싸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전쟁 때문에 금융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죠. 전쟁이 터져서 물가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연준의 금융정책이 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할지 아니면 금리를 예정대로 인하할지 그럼 인상하면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은 어떻게 될 거고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코인시장은 어떻게 될 거고 요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정책 변화에 맞게끔 우리도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동전쟁 관련해서 제가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향후에 또 우리 정규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정부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죠. 불안정한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이고 싶은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지금 지속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분쟁이 계속된다면 국제유가는 물론이고 원자재 가격 또한 상승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증시나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금융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게 될 겁니다. 금리를 다시 인상할지 아니면 금리를 예정대로 인하할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시장에 대응을 해야겠죠.